우선 오피스텔하고 아파트 개요를 보면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주거와 이제 업무 공간을 겸용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 그다음에 대체로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다는 거죠. 오피스텔은. 그러면서 오피스텔은 소형 면적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게 뭐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보통 지금까지 그러니까 럭셔리한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25평 이하, 아파트 기준으로 25평 이하로 구성되는 게 그 대체적인 경향입니다. 아파트는 뭐 아시다시피 주거 전용 공간이고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면서 다양한 평형대가 있다는 것인데 뭐 오피스텔도 뭐 평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피스텔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상업 지역이나 주로 이제 준주거 지역에도 건설이 가능해서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에 위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게 이제 청약 통장 없이도 분양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죠. LTV가 일반적인 경우에 10%까지 가능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 초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임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웬만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10평 정도 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보통 월세가 뭐 보증금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대체로 보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게 이제 그 전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잠깐만요. 전용 면적이 작고 관리비가 높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아파트 34평이라고 말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84제곱미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분양할 때 어떻게 분양을 하냐면 공고를 보면 151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84하고 151이면 거의 2배 수준이니까 평수가 그렇게 높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는 공용 공간 뭐 그다음에 뭐 복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차장 공간까지 다 넣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151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84제곱이라고 또 공고를 해요. 그런데 실제는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로 따지면 59형 그러니까 25평형 정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잠시 뭐 속거나 기만당하시면 안 되겠어요. 또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지금 같은 경우 일반 같은 경우는 뭐 2%, 1%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만 보통 취득세가 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공간이 보통 1.5 이상, 뭐 2까지도 갑니다만 이 법상 세대당 주차 대수가 가구 수하고를 넘으면 되도록 보통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보통 뭐 요새 같은 경우에는 한 가구에 차가 2대 있는 수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건 감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세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아파트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약간 반대되는 개념인데 전용 면적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다 또 커뮤니티 시설이 우수하죠. 뭐 헬스장 요새 커뮤니티 센터라 해가지고 도서관, 헬스장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그 시설들을 많이 이제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게 이제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오래 갖고 있다 보면 자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아파트가 훨씬 높죠. 참고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받기 위한 측면으로 좋은데 몸값, 자기 자신의 몸값이 오르는 데는 잘못하다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어떤 한편으로 보면 잘못하다가는 뭐 분양가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세제 측면에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취득세, 그다음에 취등록세, 그다음에 또뭐 양도세 이런 데에서 그 비과세 혜택이 많이 있는데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타이트하게 해놨다는 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점을 보면 초기 비용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일단 매매가가 오피스텔보다는 상당히 뭐 비싸죠. 보통 뭐 예를 들어서 1.5배나 200, 2배 정도 된다고 하면은 일단 지금 이제 중개 수수료는 요율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높은 매매가 때문에 결국은 중개 수수료도 많이 나가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청약이 너무 어렵습니다. 청약 조건이 까다로워가지고 아주 어렵죠. 예. 또 이게 이제 주거 지역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종 주거 지역, 2종 주거 지역, 3종 주거 지역 뭐 이렇게 상업용 지역 이렇게 나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1, 2종 주거 지역에 이제 많이 건설하기 때문에 도심보다는 약간 외곽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이제 평수의 크기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친구들이 분양할 때 말하는 평수보다는 좀 작다고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많으면 아파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세 수익을 원하시면 오피스텔이 맞습니다. 근데 내 가격, 몸값, 내 살고 있는 이 집값이 오르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아파트가 당연히 낫겠죠. 또 예산 측면에서도 아까 이제 그 LTV가 이제 70% 정도 보통 되기 때문에 최초의 초기 구입 자금이 좀 작다는, 물론 가격도 훨씬 작습니다만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 어떤 상황인지, 내가 청약 가점이 몇 점이며 뭐 신혼부부 기타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비교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청약 조건들이 잘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공식 용어는 아니에요. 공식 용어는 아닌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제 요새 같은 경우에는 그 실내 인테리어를 보면 거의 아파트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잘 지은 데는 인테리어가 오히려 아파트보다 더 잘 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